이럴 수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건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왜 이렇게 절절하고 안타까운 걸까요? 무엇이 32살 건장한 남자를 이토록 무너뜨린 걸까요? 처가를 다녀올 때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우는 아들. 며느리 몰래 숨겨온 이 비밀이 대체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알게 된 진실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가족들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주변의 진짜 가족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석 달 전 민준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아내 수진이와 단둘이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매달 둘째 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처가를 방문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도 우리 집 갈 거지?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당연하지. 민준이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절대 내색할 수 없었죠. 그날도 민준이와 수진이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처가에 갈 때면 항상 그랬죠. 수진이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한과를 사고 민준이는 아버지 드실 술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아빠가 좋아하는 소주 맞지? 응, 그걸로 해. 어머니는 요즘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파스도 챙겨가자. 민준이는 성실한 사위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예의를 다했고 결혼 후에도 한 달에 2번씩 빠짐없이 안부를 여쭸죠. 수진이 부모님도 민준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참 착해. 장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고 장인어른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요즘 처가에 가는 게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는 설명하기 어려웠죠. 지하철에서 수진이는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엄마가 어제 전화하시더라고. 우리 올 거 알고 미역국 끓여 놓으셨대. 진짜 오랜만에 집밥 먹는 거야. 그래, 좋겠다.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상했죠. 분명 좋은 일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처가에 도착하자 장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우리 사위 왔네. 수진아, 너희 올 줄 알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했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죠? 민준이가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평소보다 시선이 조금 흐릿한 것 같았거든요. 민준아, 어서 들어와. 아버지는 거실에 계셔. 장인어른은 TV를 보고 계셨는데 민준이가 인사를 드리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왔구나. 요즘 회사 일은 어떠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떠세요? 민준이와 장인어른은 항상 이런 식으로 대화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였죠. 하지만 오늘은 장인어른의 표정도 어딘지 모르게 어둠침침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어요. 자, 많이 먹어라. 수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였어. 장모님의 음식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먹는 도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장모님이 갑자기 민준이를 빤히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왜 그래? 민준이 오빠잖아. 내 남편. 아, 맞다. 미안해. 깜빡했네. 장모님은 당황한 듯 웃으며 넘어갔지만 민준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사위를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장인어른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식사를 계속하셨죠. 수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조금 건망증이 있으셔서 그래.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민준이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라기엔 장모님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정말로 민준이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셨던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일어났습니다. 장모님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거였죠. 민준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장모님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장인어른은 조용히 계셨고 수진이는 평소처럼 어머니와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큰 비밀을 혼자만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오늘 하루가 즐거웠다고 말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안부도 잘 전했다고 했죠. 어머니가 우리 보고 또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래,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라도 사갖고 가자. 수진이는 행복해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걸 보면 뿌듯했거든요. 민준이도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억지로나마 웃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후 민준이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장모님이 날 못 알아보셨을 때 그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 민준이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의 당황한 모습도 신경 쓰였죠. 혹시 무슨 큰 병이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걱정을 수진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한 불안만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아내를 걱정시키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장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분이 오늘은 왜 그렇게 낯선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다음 날부터 민준이는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건망증의 원인, 치매 초기 증상, 고령자가 주의해야 할 질병들. 하지만 찾을수록 더 불안해졌어요. 설마 정말 그런 건 아니겠지? 며칠이 지나고 또 처가를 방문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여보, 이번에도 우리 집 갈 거지? 엄마가 또 우리 언제 오냐고 물어보시더라. 응, 당연히 가야지. 민준이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방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시다가 중간중간 민준이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하셨죠. 수진아, 너 언제 결혼하니? 엄마, 나 벌써 결혼했잖아. 민준이 오빠랑. 아, 맞구나. 미안해. 이런 대화가 1시간 사이에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점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민준이는 장인어른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볼 때마다 깊은 한숨을 쉬시며 눈을 감으셨어요. 마치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좀 이상하지 않아?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글쎄,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민준이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수진이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민준이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정말 치매라면 수진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민준이는 아내가 걱정될까봐 혼자서만 고민했습니다. 장모님에 대한 걱정도 컸지만 무엇보다 수진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새벽 2시쯤 민준이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자신도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장모님이 걱정되기도 하고 수진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모든 게 버거웠습니다. 민준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내를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슴속에 쌓인 답답함과 불안함을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웠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심각한 건가? 민준이는 계속 자문자답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서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이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됐습니다. 처가를 다녀올 때마다 민준이는 뭔가 무거운 것을 안고 돌아왔고 밤이면 혼자 거실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런데 민준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어머니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요즘 민준이가 이상해.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특히 처가를 다녀온 날이면 더욱 그랬죠. 혹시 수진이와 싸웠나? 아니면 처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어머니는 걱정이 됐지만 함부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아들의 일에 너무 간섭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밤마다 거실에서 혼자 우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밤마다 혼자 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어머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수진이와 싸웠나? 아니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하지만 아들의 우울한 모습은 항상 처가를 다녀온 후에 심해졌어요. 처가에서 뭔가 일이 있는 게 분명해.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테니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은 정말 작더라고요. 손가락만 한 크기에 몇 시간씩 녹음이 가능했어요. 이런 걸 하는 게 맞나? 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몰래 녹음한다는 게 꺼림칙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 민준이가 처가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몰래 그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어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이럴 수밖에 없어. 어머니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긴장됐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자신을 달랬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수진이한테도 안부 전해줘. 어머니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어요. 과연 무엇이 녹음될까요? 저녁에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표정이 어두웠어요. 수진이와는 평소처럼 대화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어머니는 민준이가 잠든 후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소리가 없었어요. 차 소리, 발걸음 소리, 문 열리는 소리. 그러다가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어머, 우리 사위 왔네. 수진이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정중히 인사하는 소리도 들렸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죠? 어머니는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갑자기 들린 수진이 어머니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민준이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엄마, 왜 그래? 민준이 오빠잖아. 내 남편. 아, 맞다. 미안해. 깜빡했네. 어머니는 이상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나 된 사위를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설마 치매인가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었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몇 시간 사이에 비슷한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수진아, 너 언제 결혼하니? 엄마, 나 벌써 결혼했잖아. 아, 맞구나. 같은 대화가 계속 반복되는 걸 들으며 어머니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민준이의 반응이었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들리는 민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배려가 넘쳤습니다. 어머니, 물 한 잔 드릴까요? 천천히 드세요. 급할 거 없어요. 괜찮으시면 산책 한번 하실까요? 민준이는 마치 환자를 돌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수진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는 거였죠. 어머니는 점점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러자 민준이가 수진이 아버지와 따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오늘은 어떠셨어요? 고맙다, 민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수진이는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지? 네, 그게 다행이에요. 너무 충격받을까봐 걱정되거든요. 어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모르는 뭔가를, 그리고 민준이가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였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오후 대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어머니는 모든 걸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민준이가 혼자 있을 때 내는 소리였어요. 후, 깊은 한숨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흑, 민준이가 우는 소리였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우는 소리.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뭔가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어머니는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건 확실해 보였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그걸 알고 있지만 수진이에게는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왜 이렇게 잘 대처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어요. 환자를 다루는 법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설마 민준이가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는 새로운 의문을 품었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아들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어머니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녹음기에서 들은 민준이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마치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치매 환자를 대하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평범한 회사원인 민준이가 어떻게 저렇게 잘 대처할 수 있지? 어머니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민준이에게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주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좀 더 오래 녹음할 수 있는 걸로 바꿨죠. 엄마, 또 처가에 다녀올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어머니는 이번에도 민준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돌아온 후 어머니는 또다시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녹음 초반부는 지난번과 비슷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민준이를 못 알아보는 장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장면들. 하지만 중간쯤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기는 댁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내 집이 이런 곳이었나? 네, 맞아요. 수진이랑 같이 사시는 집이에요. 저는 민준이고 수진이 남편이에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마치 의료진처럼 정확하고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일반 사람이라면 당황했을 텐데 민준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진이?
수진이가 누구야? 따님이에요. 예쁜 따님 수진이요. 지금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계세요. 아, 수진이. 수진이 어머니가 점점 진정되는 게 들렸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를 듣고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상황에서도 민준이가 적절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트로트 노래 들을까요? 트로트? 좋아해. 민준이가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수진이 어머니가 확실히 진정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전문가 수준인데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치매 환자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걸까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민준이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약? 무슨 약? 혈압약이에요.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거 기억나세요? 민준이는 심지어 수진이 어머니가 복용하는 약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기 싫어하는 어머니를 자연스럽게 설득했어요. 요구르트랑 같이 드시면 쓴맛이 덜해요. 정말? 네, 한번 해보세요. 수진이 어머니가 순순히 약을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감탄했어요. 일반 사람이라면 약 먹이는 것도 힘들 텐데 민준이는 너무 자연스럽게 해냈거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오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나가려고 한 거예요.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어머니, 잠깐만요. 민준이가 재빨리 대응했습니다. 어머님 집은 여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기억나시죠? 하늘나라? 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많이 슬퍼하셨는데 지금은 하늘에서 어머니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민준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진이 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아, 그랬지. 엄마가. 수진이 어머니가 슬퍼하기 시작했지만 민준이는 즉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수진이가 제일 귀여웠을 때 말이에요. 수진이? 우리 수진이가 정말 예뻤는데. 주제를 바꾸자 수진이 어머니의 기분이 금세 좋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입이 벌어졌어요. 이런 고급 기술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녹음기를 통해 들리는 민준이의 모든 행동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치매 환자를 돌본 전문가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수진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 응, 좀 그런 것 같아.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가 봐. 수진이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달랐어요.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녹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민준이와 수진이 아버지가 따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괜찮습니다, 아버님. 이런 상황은 제가 익숙해요. 어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익숙하다고? 왜 익숙한 거죠? 내가 이런 일에 경험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수진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대화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민준이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에 경험이 있다고? 언제? 어디서?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명 민준이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녹음기에서 들은 민준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차분하고 전문적이고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우리 민준이가 정말 단순한 회사원이 맞나? 어머니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숨기고 있는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과거가 지금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더 중요한 건 민준이가 왜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수진이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혼자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걸까요? 어머니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출근한 후 어머니는 민준이 방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까 해서요. 옷장, 서랍, 책상.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책장 뒤편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수료증, 자격증,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언제 이런 자격증을 땄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다음에는 치매 전문 교육 수료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자격증, 심폐소생술 수료증까지 모두 민준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 이뤄진 일일까요? 마지막에 사진들을 봤을 때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민준이는 흰색 유니폼을 입고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피데이케어 센터 -2, 3년간의 소중한 추억들. 2, 3년? 어머니는 충격받았습니다. 민준이가 3년 동안 요양원에서 일했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언제였을까요? 어머니는 급히 계산해 봤습니다. 민준이가 대학을 졸업한 후 지금 회사에 들어가기까지 맞습니다.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민준이는 그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요양원에서 일한 거였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치매 환자를 다루는데 그렇게 능숙한 이유, 전문가처럼 대응하는 이유, 모든 게 설명됐어요. 그런데 왜 이걸 숨겼을까요? 요양보호사 일이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어머니는 계속 상자를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민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발신자는 김영자 할머니였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민준아, 할머니는 내가 보고 싶구나.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할머니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단다. 내가 없으니까 여기가 너무 쓸쓸해. 가끔 할머니 생각나면 놀러와. 할머니는 항상 기다릴게. 어머니는 울컥했습니다. 민준이가 요양원에서 얼마나 환자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편지가 한 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낸 편지와 카드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민준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가 점심시간에 집에 온 거였어요. 엄마, 집에 계세요?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상자를 원래 자리에 넣을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민준이가 방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상자를 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엄마, 민준아. 어머니는 상자를 내려놓고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너 요양보호사였구나.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숨기려 했던 비밀이 들킨 거였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자격증도 있고 사진도 있고 편지들도 있잖아. 어머니는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숨겼어? 요양보호사가 부끄러운 일이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민준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왜? 제가 그만둔 이유 때문에요. 어머니는 의외의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그만둔 이유?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일에 몰입했어요.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게 됐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악화될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정말 아끼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일은 감정을 너무 많이 쏟으면 안 된다고,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어머니는 이해했습니다. 민준이가 왜 그 일을 그만뒀는지, 그리고 왜 숨겼는지. 그래서 지금 수진이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런데 또 그때처럼 될까봐 무서워요. 민준이가 고백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더 나빠지실 때마다 예전 기억이 자꾸 나요. 제가 돌보던 분들이 힘들어 하시던 모습이. 어머니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민준이가 왜 처가에서 돌아올 때마다 우는지, 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는지. 그래서 수진이에게 말 안 하는 거야? 네. 수진이가 알면 더 힘들어 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또 감정적으로 너무 몰입하게 될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민준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무거운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구나. 미안해요, 엄마. 미안할 게 뭐 있어. 오히려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처가에서 돌아와서 우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과거가 생각나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어머니와 민준이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이 숨겨왔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어요. 용돈이 필요했거든요. 민준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 못하고 그분들은 하루 종일 그냥 앉아만 계시고 어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민준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특히 저를 손자처럼 아껴주셨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챙겨주시고. 그런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야. 고마워. 그러고는 다음 날 아침에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민준이가 왜 그 일을 그만뒀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지금 수진이 어머니 일이 더 힘든 거구나. 네. 김영자 할머니와 비슷한 점이 많으세요. 성격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방식도. 민준이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쓰게 되고 더 걱정되고. 그런데 또 예전처럼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될까봐 무서워요.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왜 처가에서 돌아와서 우는 거야? 힘들어서? 민준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주저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수진이 어머니가 가끔 정신이 맑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한테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말씀? 그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민준이는 여전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거든요. 대신 어머니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알고 계시는 거야? 네, 아버님이 먼저 알아보셨어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처음에 어머니 상태를 보시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대응하니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구나. 네, 그때 아버님이 정말 안도하시더라고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민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부탁하셨어요. 수진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자고. 수진이가 알면 너무 충격받을 거라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너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 거구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민준이는 씩씩하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모습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준이 오빠는요? 응, 방에 있어.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행복해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수진이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때 수진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그날 밤 어머니는 민준이가 거실에 나오는지 지켜봤습니다. 역시나 새벽 2시쯤 민준이가 조용히 나왔어요. 이번에는 어머니도 함께 나갔습니다. 민준아. 민준이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안 주무세요? 너 때문에. 와서 앉아. 어머니와 민준이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괜찮아요,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매일 밤 혼자 울면서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이제 알았으니까 같이 고민하자.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어머니의 말에 민준이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시는 걸 보면서 언젠가는 수진이에게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또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끔 수진이 어머니가 정말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민준이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말씀인데?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그리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도 하시고 수진이를 부탁한다고도 하세요. 어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영자 할머니 생각이 나요. 그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어머니는 민준이가 왜 우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니라 수진이 어머니의 고마움과 미안함이 민준이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느꼈습니다. 민준이가 아직도 무언가 더 깊은 이야기를 숨기고 있다는 걸. 과연 그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일주일이 지난 후 어머니는 민준이가 더 편안해 보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수진이 어머니가 하신다는 특별한 말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민준이가 처가에서 돌아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이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우는 거야?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수진이 어머니가 정말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민준이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맑아지신 거예요. 마치 병이 없던 때처럼.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어. 그런데 미안하구나. 내가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다니.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아버지가 나를 많이 힘들어해. 자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매일 밤 울어. 그런데 내가 와서 도와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수진이에게 말하지 말자고 해서 너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민준이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그때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괜찮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너 같은 사위를 둔 게 우리 가족 최고의 복이야. 수진이가 얼마나 좋은 남자를 만났는지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민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내가 이 병 때문에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특히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민준이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세요라고. 어머니는 아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과거에 대해서도 아시더라고요. 뭐라고? 너 예전에 요양원에서 일했지? 내가 환자들을 대하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 전문가처럼 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아무래도 정신이 맑을 때는 모든 걸 다 관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잠깐 쉬었다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사실은 내가 먼저 눈치챘어. 내 병을. 그런데 수진이한테 말하기가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아버지한테만 말했지. 어머니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준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마워서 미안하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어머니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민준이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왜 이 비밀을 혼자만 감당하려 했는지. 우리 민준이가 정말 천사구나. 어머니가 아들을 꽉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엄마, 더 놀라운 건 아버님이에요. 수진이 아버지가? 네, 사실 아버님이 제일 힘들어하세요. 민준이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털어놓으신 게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을 못 알아볼 때가 제일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수진이 앞에서는 절대 안 우세요. 수진이가 눈치 못 채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민준아,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수진이에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 고민하신다고 하세요. 그럼 뭐라고 했어?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려요. 수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어머니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습니다. 장인과 장모, 그리고 민준이가 모두 수진이를 위해 희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 제가 제일 무서운 건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수진이가 모든 걸 알게 됐을 때 자기만 몰랐다는 사실에 상처받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돼요. 어머니는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가족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민준아, 언젠가는 말해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 수진이도 이해할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럴까요? 그럼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날 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가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민준이의 선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수진이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걸. 그때가 오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이와 깊은 대화를 나눈 후 계속 고민했어요. 과연 수진이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런데 운명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오빠 있어요? 응, 방에 있는데 왜? 수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말? 갑자기 저한테 수진아, 민준이가 우리 가족 천사야.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아픈 걸 민준이가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픈 게 뭔지 물어봤더니 엄마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치매 초기라는 걸, 그리고 민준이 오빠가 그동안 혼자 다 감당해 왔다는 걸. 어머니는 수진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많이 놀랐지? 네,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이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아, 너 왜 여기 있어? 오빠. 수진이가 민준이에게 달려가서 꽉 안겼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둔해서 오빠가 혼자 이런 힘든 걸 감당하고 있었는데. 민준이는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나는 괜찮지 않아요.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왜 혼자 다 해야 해요? 저도 엄마 딸인데, 저도 함께 해야 하는 건데. 민준이는 수진이를 달래려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알면 너무 힘들어 할까봐. 그런 건 제가 정할 일이에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제 가족인데 제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 혼자 희생할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이가 생각보다 훨씬 성숙하고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빠가 예전에 요양원에서 일했다는 것도 엄마한테 들었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왜 그런 좋은 일을 숨겼어요? 자랑스러운 일인데.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앞으로는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해요. 수진이의 말에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죠. 제 엄마인데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의 병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했고, 민준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줬어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수진이가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우선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드리는 거지. 네, 그럴게요. 그리고 오빠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돕고 있으니까. 그 후 일주일 뒤 네 가족이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도 어머니의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시면 수진이가 자연스럽게 대응했습니다. 민준이가 가르쳐준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가며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수진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 예뻤는데. 수진이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예전 추억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밝아지셨거든요. 장인어른도 놀라셨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줄 몰랐거든요. 수진아, 내가 이렇게 잘해줄 줄 몰랐네. 아빠도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할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어머니가 정신이 맑아지신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저희가 더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착할 줄 몰랐네. 그리고 민준이,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인데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오빠는 좀 편해졌죠? 응, 많이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이었을 텐데. 하지만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어. 상처는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오빠가 혼자 이런 걸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요. 민준이는 수진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는 함께해요. 엄마가 아프신 것도 아빠가 힘들어 하시는 것도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고마워, 수진아. 제가 더 고마워요, 오빠. 그날 밤 민준이는 처음으로 거실에 나와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이와 함께 어머니를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견뎌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민준이가 처음에 혼자 감당하려 했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수진이가 진실을 알고 나서 보인 성숙한 반응도 자랑스러웠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이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병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그 무게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더 이상 혼자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이와 함께 어머니를 위한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가끔 수진이 어머니가 정신이 맑을 때 가족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로 사랑할 줄 몰랐네. 아팠지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알게 돼서 오히려 감사해.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들기도 한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도 혹시 가족 중에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민준이네 가족처럼 함께 그 무게를 나누어 보세요. 혼자서는 무거웠던 짐도 함께 나누면 오히려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